국무부가 트럼프 대통령 2기 첫 해 동안 범죄 경력이 있는 외국인 10만 명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강화란 행정부의 목표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이 지속되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순이민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100만 명에 달했던 이민자 유입이 지난해 절반으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는 5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한국 법원의 판결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을 정치적 혼란에 빠뜨리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를 위협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을 앞두고 보이콧 등 다양한 방식의 항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예 불참하거나 연설 중 퇴장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금 보고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납세자들의 평균 세금 환급액이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국무부가 트럼프 대통령 2기 첫 해 동안 범죄 경력이 있는 외국인 10만 명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강화란 행정부의 목표에 따른 조치라고 발표했습니다. 연방국무부는 17일 가정폭력 및 성폭행을 포함한 미국 내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10만 명 이상의 외국인에 대한 비자를 취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X에 미국 국민을 위협하는 범죄자를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면서 미국 비자는 특권이지 권리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 해에 우린 음주운전, 아동학대, 폭행 등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10만 명 이상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체포 및 유죄 판결 사례 중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여성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와 가정폭력, 공공장소 음주, 보석 조건 위반, 그리고 미성년자 성폭행 등입니다. 국무부는 해당 X 게시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민법을 엄격히 집행함으로써 국경과 시민을 보호할 것이라며 미국의 환대를 악용하면서 법을 위반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은 비자가 취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만 명의 취소된 비자에는 관광비자 및 사업비자와 같은 다양한 비이민 비자가 포함됩니다. 폭스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비자 취소의 대부분은 체류기간 초과가 차지하고 있지만 학생비자 8,000건, 전문직 취업비자도 2,500건에 달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음주운전, 폭행 및 절도가 차지했으며 아동학대, 약물 남용 및 유통,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비자가 취소된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8월 미국 비자를 가진 5,500만 명의 외국인 전원을 대상으로 재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이 지속되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순이민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100만 명에 달하던 이민자 유입이 지난해 절반으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는 5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동시장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포춘은 데이비드 메리클 수석 이코노미스트 팀이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 미국 순이민은 2010년대 연평균 약 100만 명에 달했으나 2025년 50만 명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20만 명까지 급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75개국 대상 이민 비자 처리 중단, 입국 금지 확대 등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반이민 정책으로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됐다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이런 조치가 비자와 영주권 취득을 통한 유입을 크게 둔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일부 국가 출신 이민자의 임시보호 지위 상실도 노동 공급의 추가 하방 위험을 제기한다 지적했습니다. 이민자 감소가 노동력의 신규 유입, 즉 구직자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실업률 유지에 필요한 신규 일자리도 줄어들어 고용 둔화가 눈에 잘 띄지 않게 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과거엔 부진하게 보였을 월간 고용 보고서 수치가 안정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드만삭스는 2023년 말 정점 이후 이민 감소로 노동 공급 증가율이 급격히 떨어졌다며 고용 순익 분기점이 현재 월 7만 개에서 올해 말 5만 개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더 엄격한 이민 단속은 더 많은 이민 노동자를 공식 통계 바깥의 일자리로 이동시키고 연방 데이터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공식 수치가 실제 고용 활동을 포착하지 못하게 만들어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필요한 판단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한국 법원의 판결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을 정치적 혼란에 빠뜨리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를 위협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습니다. AP, AFP, 로이터 등 세계 주요 통신사들은 한국 시간 19일 오후 4시 2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가 나온 직후 일제히 속보를 타전했습니다. AP는 윤 전 대통령이 야권을 탄압하기 위해 시도한 짧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AFP도 한국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재판부는 2024년 12월의 비상계엄 선포를 국회를 마비시키기 위한 음모라고 규정했다고 전했습니다. CNN 방송은 서울발 긴급뉴스로 선고 결과를 보도하면서 계엄령은 국가를 정치적 혼란에 빠뜨렸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를 해치할 위협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한국의 민주적 안전장치를 시험하며 극적인 반전을 거듭해온 한국 최대 정치 위기 중 한 챕터를 매듭짓는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윤 전 대통령 선고 관련 소식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라이브 창을 운영하며 뉴스를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 국회 봉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겐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을 앞두고 보이콧 등 다양한 방식의 항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예 불참하거나 연설 중 퇴장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상당수가 연설을 보이콧하고 의사당 인근 내셔널몰에서 열리는 국민의 국정연설 집회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집회는 좌파 운동단체 무브온과 진보 성향 미디어 기업 메이다스터치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보건 의료 정책으로 피해를 봤다는 당사자들과 해고된 연방 공무원, 이민자 등이 참여하고 민주당 의원들과 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힐도 같은 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주목도가 큰 행사에 아예 불참하는 방식으로 조용한 항의를 택하고 있다며 다른 의원들은 연설 도중 퇴장하거나 트럼프 정책의 현실적 영향을 강조할 손님을 동반하는 등 보다 눈에 띄는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다만 국정연설 불참이 관례를 깨는 행보인 만큼 얼마나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실제로 보이콧에 동참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침묵 속 반발로 연설을 지켜보거나 아예 보이콧하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하라고 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4일 상하원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의회 합동회의에서 국정연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정연설은 미네소타에서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민간인 2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이민 정책 개혁안을 둘러싼 양당 갈등이 이어지고 DHS 셧다운이 지속되는 가운데 열리게 됐습니다. 오픈 AI의 챗 GPT 유료 구독을 취소하자는 퀴 GPT 운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픈 AI 경영진이 트럼프 대통령 측에 거액을 후원했다는 사실과 IC 기술 도입 소식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X, 인스타그램, 블루스카이 등 주요 SNS에는 챗 GPT 탈퇴를 의미하는 퀴 GPT 해시태그를 단 구독 해지 인증 게시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주관하는 퀴 GPT 측은 현재까지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보이콧을 선언한 인원이 7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픈 AI 경영진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슈퍼팩에 대한 정치자금 지원을 전면 중단할 때까지 운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우리의 구독료가 권위주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쓰이게 둘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명 인사들의 가세도 화력에 불을 지폈습니다. 헐크 역의 배우 마크 러팔로는 인스타그램에 오픈 AI 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후원자이며 그들의 기술은 IC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이젠 보이콧할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조회수 4천만 회를 돌파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앞서 그레그 브록먼 오픈 AI 사장 부부가 트럼프 대통령 지지 슈퍼팩 마가 등에 2,500만 달러를 기부한 사실이 알려지며 진보 성향 이용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양상입니다. 이번 사태는 챗 GPT의 시장 지배력 약화와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앱토피아에 따르면 챗 GPT의 미국 모바일 점유율은 1년 새 69.1%에서 45.3%로 급감했습니다. 올해 세금 보고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납세자들의 평균 세금 환급액이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IRS는 2월 6일 기준 지급된 평균 세금 보고 환급액이 2,290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점 평균 환급액 2,065달러보다 10.9% 증가한 수치입니다. 6일 현재까지 발급된 환급 건수는 약 740만 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 약 810만 건보다 8.1%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환급 총액은 약 167억에서 170억 달러로 1.9% 증가해 평균 환급액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계좌 입금을 통한 평균 환급액도 증가했습니다. 올해 계좌 입금 환급액은 평균 2,388달러로 지난해 같은 시점 2,165달러보다 10.3% 늘었습니다. IRS는 2월 6일 기준 접수된 세금 신고서가 약 2,240만 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 2,360만 건보다 5.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환급액은 늘었지만 납세자들의 신고 속도는 전반적으로 느려진 상황입니다. IRS는 공식 사이트에서 내 환급금 찾기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전자신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대 21일 이내 환급이 처리되며 우편 신고는 6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오류 수정이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미국 여권을 갱신할 때 신청서를 제출하는 순간 기존 여권이 자동으로 무효 처리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강조됐습니다. 새 여권을 받을 때까지 기존 여권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오해로 항공기 탑승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국무부는 최근 공식 안내를 통해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등 방식과 관계없이 여권 갱신 신청이 접수되면 기존 여권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밝혔습니다. 이는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원칙입니다. 여권을 동시에 2개 이상 유효하게 보유하는 것을 막고 위 변조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갱신이 완료되면 기존 여권은 구멍이 뚫리거나 취소 표시가 된 상태로 반환되며 국제선 탑승이나 출입국 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많은 여행객들이 새 여권을 받을 때까지 기존 여권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출국을 앞둔 상태에서 갱신을 신청했다가 기존 여권이 즉시 무효화돼 항공기 탑승을 거부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매년 약 2만 5천 명의 미국인이 유효하지 않은 여행 서류로 인해 탑승 또는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 우편을 통한 여권 갱신은 통상 6에서 8주, 온라인 갱신은 4에서 6주가 소요됩니다. 최근엔 온라인 신청의 경우 빠르면 2주 안에 새 여권을 수령했다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당시 1,000만 건 이상 적체됐던 여권 업무는 2025년 중반 기준 100만 건 이하로 줄어들며 처리 속도가 안정된 상태입니다. 최근 비만 치료제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GLP-1 계열 당뇨 치료제 활용 영역이 피부 질환인 건선과 관절염으로까지 확장됐습니다. 임상 결과 약 40% 치료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GLP-1 계열 비만 당뇨약 마운자롤 판매 중인 일라이 릴리가 비만 또는 과체중 성인 건선 환자를 대상 마운자로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탈취를 병용 투여한 3상 임상 시험 결과를 어제 공개했습니다. 만성 피부 질환인 건선은 은백색의 비늘로 덮여 있는 붉은색 구진과 발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릴리가 이 치료제인 탈취를 비만 또는 과체중을 동반한 성인 환자 274명에게 마운자로와 함께 투여했더니 36주 시점에서 27.1%가 피부 병변 완전 소실과 10% 이상 체중 감소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탈취 단독 투여군은 이 비율이 5.8%에 불과했습니다. 피부 병변 완전 소실 달성률은 병용 투여군이 40.6%로 단독 투여군 29.0%보다 약 40% 높았습니다. 마운자로를 이용한 비만 치료가 건선 치료 부담을 줄였다는 분석입니다. 마운자로는 건선성 관절염 치료 효과도 높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공개한 건선성 관절염 환자 대상 마운자로와 탈츠의 병용요법군의 31.7%가 관절염 50% 개선과 체중 10% 이상 감소를 달성했습니다. 탈츠 단독 투여군에선 이를 모두 달성한 비율이 0.8%에 불과했습니다. 또 관절염 50% 개선 달성 환자 비율은 병용요법 33.5%로 탈츠 단독요법 20.4% 대비 약 64% 높았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단독주택 착공 건수가 98만 1000건으로 전월보다 4.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전체 주택 착공 건수는 연율 환산으로 전월보다 6.2% 많은 140만 4천 건에 달했습니다. 작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아파트 등 5채 이상 공동주택 착공 건수는 40만 2천 건으로 전월보다 10.1% 늘었습니다. 반면 선행 지표인 12월 주택건설 허가 건수는 줄었습니다. 이 중 단독주택 건설 허가 건수는 88만 1000건으로 1.7% 감소했습니다. 건축 허가 건수 감소는 주택시장 기초 체력이 여전히 약하다는 신호란 지적입니다. 주택건설협회는 2월 조사에서 건설업자 체감 경기가 추가로 악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 비용과 건설 비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다가 주택 가격이 가계 소득에 비해 여전히 높다는 점을 요인으로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 인준을 받는 정식 수장이 임명될 때까지 제임스 바타차리아 국립보건원 원장에게 CDC 임시국장을 맡기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 태생의 바타차리아 원장은 스탠퍼드 대학에서 의학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모교에서 교수를 지냈습니다. 그는 팬데믹 기간 정부의 방역 조처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타차리아 원장은 집단 면역을 통해 코로나19를 퇴치할 수 있다며 2020년 10월 봉쇄 정책을 풀고 고위험군만 집중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선언문인 그레이트 베링턴 선언을 공동 발표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허드슨강 새 열차 터널 건설을 위한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공사가 내주부터 재개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어제 연방정부는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공사에 필요한 나머지 1억 2천만 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다음 주부터 다시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연방교통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4개월간 2억 500만 달러에 달하는 연방 지원금 집행을 보류해왔습니다. 자금이 동결되자 게이트웨이 개발위는 5억 달러 규모의 신용대출을 받아 공사를 이어왔지만 한계에 봉착하면서 결국 이달 6일부터 공사가 멈춰섰고 천여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 등 파장이 확산되었습니다. 뉴욕에서 첫 한인 연방 하원 탄생을 위한 척박 한인 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후원회는 한인 정치인을 배출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커뮤니티 내에서도 붐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그만큼 자금도 필요한 만큼 많은 분들이 기금 모금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후원회는 오는 3월 6일 오후 6시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후원회를 열고 한인 사회를 대상으로 후원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 후보는 연방 하원 6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해 현역 그레이스 뱅 의원과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41도, 섭씨 5도, 밤 최저 기온 37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구름이 많은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기온이 다시 내려가고 눈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